운을 부르는 부자의 본능. 혼다켄 지음. 당신의 돈은 웃고 있나요? 몇 년 전 독특한 경험을 했다. 덕분에 이 책의 콘셉트와 제목을 구상하게 되었다. 파티에서 처음 만난 웬 여자분이 내 지갑을 볼 수 있겠냐고 물었다. 질문 자체가 놀라웠다. 누군가가 내 지갑을 보여달라는 게 흔한 일은 아니지 않는가. 다행히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으니 그 여자분이 내 신분증이나 돈을 들고 도망갈 염려는 없었다. 나는 호기심에 선뜻 내 가죽 지갑을 건넸다. 여자분은 지갑 속에서 현금을 찾더니 고액 지폐를 꺼내기 시작했다. 깜짝 놀랄 일이었다. 이건 괜찮네요. 이건 좋아요. 이것도 좋고요. 그분은 지폐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순간 나는 그분이 뭔가 특별한 걸 찾고 있는 줄 알았다. 지폐에 특별한 기호나 표식 같은 게 있나? 하지만 이내 그런 걸 찾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분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지폐를 분류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깜짝 놀랐다. 훌륭한데요? 당신의 돈은 모두 좋아 보이네요. 그분은 이렇게 말하며 새롭게 분류한 돈을 지갑 속에 넣고는 나에게 돌려주었다. 그거 참 좋은 소식입니다. 나는 어리둥절했지만 그분의 테스트를 통과한 것 같아 안심이 되었다. 그런데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뭘 찾고 계셨던 거죠? 아, 당신의 돈이 웃고 있는지 살펴봤어요. 그분의 설명에 따르면 돈은 어떻게 오고 가느냐에 따라 웃을 수도 울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죄책감과 분노, 슬픔 속에서 건네면 돈은 울고 있을 것이다. 반대로 사랑과 감사, 행복 속에서 돈을 건네면 돈은 미소를 지을 것이다. 주는 사람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깃들어 있을 테니까 말이다. 돈이 웃거나 울 수 있다고? 돈에 감정이나 느낌이 실리면 변한다고? 진짜? 당신아는 경제적으로 풍족한 상태였고 돈에 관해서라면 제법 많이 안 줄 알았는데 이런 통찰력은 놀라울 따름이었다. 나는 항상 경제적으로 운이 좋았다. 20살 때 정한 게 30살까지 행복해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컨설팅과 회계 사업을 시작했다. 20대에 많은 이들의 재정과 사업 관련 사안들을 도왔다. 일을 꽤 잘한 덕분에 29살이 되었을 때 충분히 여유가 생겼다. 그래서 첫 딸이 태어났을 때 내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기로 작정했다.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기였지 싶다. 수많은 결정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다. 딸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을 뿐더러 아이와 함께하면서 나의 두 번째 커리어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행복하고 풍족하며 평화롭게 살도록 돕는 일이었다. 지금의 재정 상태로 행복한가? 돈을 생각하면 축복받은 것 같고 기운이 나는가? 또는 돈을 생각하면 좌절감이 느껴지는가? 이런 감정이 드는 이유가 돈과 나의 현재 관계나 돈에 대한 감정과 관련 있는 것 같은가?
당신에게 이 점을 꼭 알려주고 싶다.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나 버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의 부를 결정짓는 것은 돈에 대한 감정이다. 돈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거나 건강하지 않은 자세를 가진다면 계좌에 돈이 얼마가 있든 돈과의 불행한 관계를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지갑 속에 무엇이 있는가? 행복한 돈과 불행한 돈이 있다면 당신은 지금 어떤 돈을 가지고 있는가? 신비의 지갑 여성이 그랬듯이 지갑을 살펴보라. 돈이 진짜 웃는 걸 보지는 못하겠지만 웃고 있는지 아닌지는 충분히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과 인생이 행복하면 지갑 속의 돈이 웃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해피머니다. 그런데 일이 싫고 인생에 항상 불평불만이 가득하면 지갑 속의 돈은 울거나 화내고 있을 것이다. 돈이 웃고 있기를 바라지 않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신에게 이걸 물어봐야 한다. 내 인생은 지금 뭐가 잘못된 것인가? 지금 버는 돈이나 가진 돈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 배우자가 당신의 수고에 감사하지 않고 돈을 적게 번다며 심하게 불평한다고 느낄 수도 있다. 돈이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겠는가? 교도관인가? 인심 좋은 할머니인가? 그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가? 돈과 사랑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것을 하면서 돈을 번다. 그들은 실제 이렇게 말한다. 충분히 있어요. 필요한 건 다 있어요. 그들은 부자가 아닐지라도 필요한 것은 다 가지고 있다. 사랑하는 것을 인생의 중심에 둔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므로 일상생활에서 돈에 대해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다. 이들은 식사를 하거나 물건을 살 때 가격보다 선호하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한다. 그렇다고 항상 비싼 것을 사지도 않는다. 그저 꼼꼼하게 선택할 뿐이다. 무엇을 원하는지 아니까 많은 것을 사지도 않는다. 값비싼 것이나 유명 상표 제품을 사지도 않는다. 때로 돈에 대해 스트레스를 느끼지만 스스로에게 말한다. 가끔 이런 일도 있어. 난 잘 견뎌낼 거야. 모두 잘 해결될 거라고. 스트레스를 날리는 방법도 알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를 그르치지 않는 방법도 안다. 돈에 대한 공포와 관련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자신들이 돈에 대한 접근 방식을 선택했다. 그들은 신중하게 대응하고 반응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참선식 접근이다. 돈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것은 고마움에서 시작된다고 믿는다. 절대 충분하지 않다고 믿는 대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필요한 건 다 있고 이 모든 것에 감사한다. 하는 일과 내가 먹는 음식, 몰고 다니는 차도 감사하다. 내가 버는 모든 돈에 감사한다. 돈이 떠나가도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하면 된다. 돈이 당신을 위해 했던 일과 지금 당신에게 가져오는 것에 감사한다. 어떤 일이 발생하든 고맙다고 말하면 된다. 고맙다는 말은 강력하다.
돈에 대한 관계를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자주 말할수록 스트레스를 덜 느낄 것이고 행복은 더 많이 당신과 당신의 돈을 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머지않아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지갑 속에 불행한 돈이 웃기 시작하고 점점 행복한 돈, 해피머니로 바뀌게 될 것이다. 돈에게 다가가는 법은 돈에게 고마워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저축을 한다. 병에 걸리거나 직장을 잃을지 모르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안이나 두려움에 기반한 저축은 불안과 두려움을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돈의 흐름을 더 막아버린다. 얼마를 저축하든 돈을 둘러싼 불안은 가시지 않는다. 부작용인 셈이다. 파산한 경우라면 일주일 살 돈만 있으면 마음이 놓이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일주일치 저축이 있으면 한 달분이 필요할 것 같다. 그 다음에는 1년치가 필요하고 2년치가 필요하고 5년치가 필요할 것이다. 끝이 없다. 평생 살 돈을 저축해도 다 날아갈까봐 걱정할 것이다. 그러면 불안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왜? 돈의 액수와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불안과 두려움은 사람의 심리 깊숙이 자리한다. 돈에 대한 두려움이 겠거니 생각하지만 실상은 미래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 어리석은 생각을 떨칠 해결책이 있는가? 무작정 저축을 하려고 하기 전에 그 돈을 쓰면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들을 그려보자. 여행을 떠나고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며 마사지를 받고 은퇴 후 꿈꾸던 곳에서 살며 아이들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쓰는 일들 말이다. 차이점이 보이는가? 감사와 사랑, 희망, 긍정의 에너지를 돈에 불어넣자. 더 많은 흐름이 생길 것이다. 돈은 즐거움과 재미를 위해 있는 것임을 깨달을 것이다. 저축하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온갖 재미있는 일들을 상상하면 돈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아주 간단하다. 동시에 두 가지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 재미있고 긍정적이며 희망적인 일들에 마음을 쏟으라. 돈은 물과 같다. 헌신의 전달체, 즉 사랑의 흐름이 될 수 있다. 누군가 헌신으로 움직이는 돈은 세상과 우리 자신을 발전시킨다. 당신이 인정하는 것에 가치가 오른다. 가진 것의 차이를 만들어낼 때 가진 것은 더 확장된다. 협력은 번영을 만들어낸다. 진정한 풍족함은 충분하게 흐른다. 절대 과하지 않다. 돈은 우리의 의도를 옮긴다. 진정성 있게 돈을 사용하면 그 진정성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온다. 흐름을 알라. 세상에서 당신의 돈이 움직이는 방식에 책임을 져라. 돈에 당신의 영혼을 전하고 돈에 당신의 영혼이 표현되도록 하라.